무료로 내가 서울 부산을 왕복했다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간에 이때부터 테슬라에 좀 약간 미쳤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에 틴팅이랑 이런 걸 했어요. PPF 포기했고요. 틴팅이랑 블랙박스 다 설치해가지고 매립 설치 다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 문제 없었어요. 이거 전기 문제 있고 뭐하고 하니까 저기 신길에 아마테라스 때 여기 해주는 데가 가장 저렴하게 잘해줘요. 저는 한 50몇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앞부분은 너무 어둡지 않게 했고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도 인천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정말 이제 테슬라 라이프가 제대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좀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어디서 사냐 물어봐서 성풍구형으로 꼭 사시는 게 좋고요. 저도 성풍구형 여러 개를 쓰는데 이 자석 붙이는 거 얼마 안 하니까 저거를 쓰시는 게 지금 저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전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가면은 항상 M으로 갔거든요. M인 X5로 가면은 주유비가 5만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테슬라로 갔더니 61%로 가더라고요. 네, 무료로 간 거죠, 집까지. 그리고 무료로 다시 집에 올 수가 있죠, 이 겨울에. 너무나 감격스러웠고요. 이 다음부터 부모님 댁에 아주 자주 오기 시작했는데 효자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목표 지점을 찍으면 목표 지점까지 몇 프로가 남는지 그게 이제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슈퍼차저가 몇 명이 쓰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목표 지점에 대한 그런 게 나오고 자세하게 나오고, 여기서 전화를 걸면 전화도 되고 은근히 편해요. 테슬라 내비가 되게 안 좋다고는 하는데 개선되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건 확실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중요해요. 전력량 요금인데 집에서 이제 저도 집 충전을 하니까요. 경부하 시간대, 최대부하 시간대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끼게 됩니다. 제가 신경 안 쓰고서 여름철에 최대부하 때 전기를 그냥 막 써봤거든요. 그때 10만원이 나왔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전기세가. 그 경부하 시간대 여름철에 쓰면 엄청 저렴하죠. 거의 5배 차이가 나요. 여름철에는 지금 이미 여름철은 끝났으니까 신경 안 쓰고서 지금 아무 때나 충전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철엔 집에서는 야간에 충전하는 게 좋아요. 그 시간대별로 이거를 다 나눠주니까요. 이 표 하나만 있어도 사실 좋고, 테슬라는 무엇보다 예약 충전이 되니까 편합니다. 그 EQC가 좀 되게 좀 허무했어요. 사양이나 뭐나 모든 면에서 지금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80kW에 180km밖에 최고 속도가 안 나가고 350km밖에 못 나가고 앞에 프렁크도 없는 데다가 기존의 양산차의 생산 라인도 그대로 썼고 디테일들도 지금 거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사실 EQC는 저는 좀 별로예요. 벤츠였다면 차라리 자존심이 있게 EQS나 이런 걸로 나와서 차라리 2억짜리 차가 나오더라도 완전히 고급스럽고 컨셉추얼한 차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벤츠의 전략에 약간의 의문이 갈 정도였고, 이게 1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개발비를 들여서 만든 차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테슬라랑 비교해가지고 사양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자, 이걸 왜 나오는 메시지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100%로 계속 맞춰서 충전을 해봤는데 그 충전이 계속 100%로 하면 저 메시지가 떠요.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의 그 성능에 좀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완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이만큼의 그 회생제동이 안 떠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완충이 됐기 때문에 무리한 인버터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지 말아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제한이 걸리고요. 저는 이때 94%가 되죠. 그리고 이게 호호호 모드입니다. 이스터에그인데요. 이런 차를 타고 갑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단차예요. 지금 단차에서 사이드 뭐 좌우 몰리 운전서 뭐 이거 기본 점검 이거 해가지고 단차 잡아달라고 해서 다 잡아줬고요. 다 잡아준 다음에 이제 사진 찍고서 봤더니 새 차가 나온 기분. 단차가 다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허술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지금 새 차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차는 계속 잡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까다롭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다 해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도 단차 거의 없고요. 제게 뽑기가 뭐 잘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단차가 좀 있죠.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갔고요. 저번에 되게 눈에 띄었던 이런 부분은 단차가 다 잡혔어요. 이런 부분도 다 잡히고 차분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방분인들은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단차 잡는데 한 3-4시간은 걸리니까 근처에서 좀 계시다가 오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굉장히 이 차가 납작하다는 걸 알아요. 공기저항계수가 0.24로 전비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보여주는 게 아무리 무거워도 이게 굉장히 유선형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어로다이나믹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열이 받으면 플랩이 열려가지고 흡기가 돼서 배터리를 식혀줍니다. 이때부터 저도 슬슬 테슬라 사람들의 이 패턴에 이제 저도 그렇고 그런 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테슬라를 갖고 자꾸 어딜 가요. 좋은 곳에 가요. 공기 맑은 곳에 가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쉬는 거죠. 이렇게 이런 데서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일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여기 스포트백에다가 뒤에 이 트렁크의 용량이라든지 프렁크 용량은 진짜 이것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필요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만약 트렁크 타입으로 돼 있거나 스포트백이 아니면 좀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저 마감이나 이런 건 좋지 않지만 그 마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맘 편하게 물건을 내리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느 시기가 지났고 M2랑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가 훨씬 넓습니다. 예비
오너님들은 아셔야 될 게 테슬라의 부피가 엄청 넓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얘는 이제 배터리가 아래 깔려있고 무게 배분이 거의 막 무게 중심이 이 정도에 잡혀있는데 얘는 거의 무게 중심이 이 정도에 잡혀있을 거예요. 오히려 얘가 롤이 있죠. 근데 엄청 단단하게 세팅이 돼서 당연히 코너는 얘가 더 잘 돌겠지만 사실상 진짜 테슬라가 무게 중심은 되게 묘하게 잘 잡혀있어요. 코너 잘 돕니다. 생각보다 접지력이 좀 떨어져서 문제지. 저는 이 두 차가 이제 주력기로 썼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테슬라를 타고 난 다음에 M2 두 번 탔어요. 3번 탔나? 진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데모 충전기가 왔습니다. 이게 리투아니아에서 이때 샀는데 지금 어차피 포트가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데모 충전기는 좀 비싸게 샀어요. 90몇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일단은 되게 차데모 충전기가 있으면 편합니다. 지금 이게 차데모 충전기에 대한 설명서인데 정말 간단하게 여기에 꽂고 꽂으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되는데 이게 매뉴얼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를 타면서 이제 오토파일럿에 적응이 되니까 이런저런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됐고 우리 사무실 CCTV도 보면서 갑니다. 경보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길이었고요. 얘가 이제 옛날에 문제가 됐었던 차데모 충전기 그 대형 채비 충전기예요. 테파충이라고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에서 이걸 끼우면 OBC가 타가지고 아예 그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들. 근데 얘가 제일 신형이라 가지고 대형 채비 건데 잘 돼요. 오류도 없이. 이게 보통 다 망가지거나 오류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잘 되고요. 지금은 이거 2대 빼고는 다 업데이트가 돼서 차데모 충전기 쓸 수 있습니다. 차데모가 되게 중요한 게 50kW로 충전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2대라면 이제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전국에 어딜 가든지 테슬라는 충전이 쉽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입니다. 집에서 24시간 이거는 뭐냐면 2kW라는 건 이거는 220V에 꽂았다는 얘기예요. 220V 꽂으면은 하루 동안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한 15시간 충전 기준으로 대충 한 40% 충전이 돼요. 적지 않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충전 물려놓고 쉬고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만약 여기에 뭐 히터라든지 공조장치가 켜있거나 뭐가 돼 있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쓰는 만큼보다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220V를 꽂아보고 한번 잡았는데 달아요. 공조장치랑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풀로 그 하면은 거의 한 5kW에서 6kW 정도를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풀로 에어컨을 틀었을 때 한 8% 정도까지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달 수 있습니다. 거의 10몇 프로까지 다는데 그거는 미리 아시면 좋아요. 생각보다 그 공조장치가 소비율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이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충전구역에서 충전하는 장면들 이게 A, B가 있는데 이게 슈퍼차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이게 120kg가 돼 있고 여기서 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드디어 모델 X를 예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3개가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레퍼럴이 제가 0이었어요. 저 되게 활동 많이 했는데 0이죠. 근데 제가 레퍼럴을 목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저도 여기저기 쪽지 보내고 뭐 이상한 거래 같은 거 해가지고 레퍼럴을 막 신청을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 있어요. 이게 예열이에요. 지금 이 표시가 배터리 에어의 표시거든요. 지금 제가 니로도 알아봤는데 뭐 히팅 패키지가 있어야지 뭐 100kg가 더 간다 그러는데 테슬라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난방 되고요. 이것도 이제 중간에 그 업데이트 돼서 생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신기하다고 느꼈죠. 예, 이거 보시면은 에너지 타이어잖아요. 엄청 단단할 거고 뭐 편평비 뭐 저걸 떠나서 19면은 엄청 얇아요. 그 하이브리드 차량인데도 그렇죠. 그리고 16인치잖아요. 그럼 이건 거의 풍선을 매달고 다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롤이 엄청 심하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래서 좋아요. 21인치든 19인치든 기본이 19인치라는 것 자체가 그렇고 저는 아이오닉이나 이쪽 국산차 계열에서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들이나 이게 주는 거는 테슬라가 만약 일반차 기준에서 한 85%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얘네들은 거의 60%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륜 슬립이 나고 좀 성능에 이제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 안 좋죠.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참 앞으로는 이제 벌금이죠. 벌금 20만원 꼭 신고할 겁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날 이제 저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서스펜션 최대로 높여가지고 가면 이제 갈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분할을 신청해서 보험사를 불러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죠. 이때 이제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해외에서 어떻게 뺐는지 봤는데 지금 이 심각한 거 보이시죠? 아니 내 차가 지금 이렇게 된 건가? 하고서 되게 덜컥 겁이 났었던 건데 다행히도 안전하게 꺼내줬습니다. 이게 되게 실질적으로 보이길래 설마 내 차를 지게차로 뜨는 건 아니겠지? 절대 테슬라로 모래사장 들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밀려오면은 여기 테슬라 어차피 아래 하단 바닥이 티타늄으로 완전히 밀폐로 덮여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딱히 걱정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에 불만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저는 되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날 굉장히 추웠는데 전기차라서 이날 이제 세차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기름차면은 그냥 열기로 녹여버리면 되는 건데 절대 전기차는 안 녹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일주일 동안 갔어요. 저 거품이. 보드름을 달고서요.
이게 문제인 게 이게 왜 대체 들어왔을까? 이거는 다른 차면 아예 바꿔달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그 정식으로 클레임을 거는데 이게 좀 아예 이쪽으로 물을 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만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이걸 보면 아는데 이걸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운전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79라는 거는 5,000km를 타고 이 정도를 탔다는 얘기는 대충 쐈다는 얘기예요. 얌전하게 타시는 분들은 200 미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220 정도, 그리고 좀 쏜 사람들은 250 이상이 됩니다. 그걸 또 기억해 두시면 좀 팁이고요. 지금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에는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죠. 일단 그렇게 되고 테슬라 오너들까지 정모를 많이 했죠. 제일 부러운 거는 그래도 이왕이면 프리미엄을 하세요. 저는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크림 시트로 돼서 보는데 위에 보면 이런 모든 마감이라든지 지금 이게 이제 다 기본으로 들어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는 직물 시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트는 좀 개선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도. 그리고 이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판테타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 핸들의 단계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 통풍구형 그 거치대요. 여기 자석이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제가 개조를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이걸 붙인 다음에 이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휴대폰을 달면 오토파일럿 치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름 꿀팁이긴 한데 이것도 편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더 편한 걸 찾게 된다고 나중에는 더 편한 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파츠가 왔습니다. 이베이에서 샀고요. 이거는 레보 스포츠 건 아니고 다 그 오리지널 카본이긴 해요. 그 깨트리면 깨지고 저 안에 이제 원사 카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투명 레진이라고 해야 되나? 투명 코팅이 되어 있는 카본인데 이걸로 이제 저희가 달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데 뭐 저도 옆에서 요 앵글에서 보면 좀 별론데요. 그래도 좀 빨라 보이는 게 좋아서 적극적인 좀 전투적인 아무튼 이날 직접 다이로 시공을 했는데 이렇게 3M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달았고요. 이거를 달다가 너무 추운 날이어가지고 잘못하면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달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붙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따뜻하게만 잘 해놓으면 붙을 거예요. 저 3M 스티커로 많이 붙여요. 생각보다. 여기서 나오죠. 테슬라 직원 여부, 테슬라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인도식이 결정이 된다. 이게 사실 뭐 얼마나 많이 인도 일정에 좀 영향을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추가가 됐고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도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PSI 떨어뜨리면은 승차감은 좋아지는데 그 전비가 진짜 많이 떨어져요. 이거 차이가 되게 커요. 제가 38이랑 40까지 떨어뜨려 봤다가 지금 47로 타가지고 50까지 올라가요. 냉간시 그 정도니까 좀 열받으면 올라가는데 그 정도로 타니까 전비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폰을 3개를 써가지고 뭐 혹시 이제 그 키를 잃어버렸을 때도 가끔 탑니다. 이거는 예비 오너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면 신기할 부분인데 이걸로 3개로 다 운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폰 하나만 없어져도 누군가 차를 훔쳐갈 수는 있겠죠. 지금 이건 키리스 주행이 가능한 그거고요. 네, 이 오토파일럿 치팅 이런 식으로 되면 좋아요. 여기서 휴대폰으로 이거 내용 보고 테슬라 음성인식 수준은 빅스비나 시리나 혹은 오케이 구글이 저는 제일 좋은데 그 정도에 당연히 안 되는데 이건 돼요. 어디까지 되냐면 집으로 가자, 회사로 가자 뭐 이런 거는 잘 돼요. 테슬라 9.0은 미국에서 이미 지금 테스트 중이고 나오고 있겠지만 결국은 한 10월달이나 11월달에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순차적으로 이제 기능이 들어오고 내년이나 뭐 법규가 풀려야지 들어오겠죠.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파리 옆에 있네요. 이럴 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평균 352 나왔죠? 산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같이 달린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간에 목적지를 찍으면은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게 나오고요.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녹색깔은. 지금 이거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게 발전기가 돼가지고요. 이 7kW를 썼다가 나오고 예상 주행거리가 되고 가끔가다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배터리의 용량이나 퍼센트가 올라가요. 그 정도로 이제 인버터의 기능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오토파일럿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해지는 상황까지 도달이 됩니다. 좀 약간 오너의 그 직접적인 이 생생한 경험이 이제 좀 전달이 되시나요? 자,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 배터리가 초과분이요. 101%라고 하죠. 이게 559나 557? 뭐 이 정도가 이제 100%인데 이거 처음 타시고 나서 차 받으신 다음에 풀충을 해보세요. 563이 나왔는데 이거는 101% 정도의 그 90D 입장에서는 그런데 75D나 100D는 더 이거보다 낮거나 높을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이미 열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번 실수를 한 게 좀 있는 것 같은지. 지금 이날도 제가 거의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한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줬고, 그리고 굉장히 정비주행을 잘 해가지고 대천 해수욕장에 갔나? 근데 이날 되게 힘들었어요. 저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천 해수욕장까지 간 다음에 거기가 지금 충전기가 없어요.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자고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그냥 휴게소 충전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휴게소 충전을 하러 갔는데 거기가 행당동 휴게소인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서 됐냐면, 지금 단말기 미등록 이런 게 오류가 떠가지고 결국은 CU에 있는 테슬라 차저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자고서 충전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이 상태였거든요. 이런 경우를 분명히 겪으실 거예요, 오너분들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진짜 약간 되게 당황을 하게 되는데, 몇 번 이런 상황 겪고 난 다음에는 적응이 좀 될 거예요. 이게 그 거리 계산도 하고 좀 가고, 에너지를 어디서 충전을 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충전 노하우가 많이 없었어요. 슈퍼차저 아니면 그냥 데스티네이션 차저여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걸 제가 다 신청을 했죠. BC카드부터 뭐 이거저것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든 이제 충전할 수 있게끔 돼서 그 다음부터 엄청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이제 갈 데가 없고 시간도 많이 남고 뭐 어디든지 가도 되니까 이날은 이제 안면도에 또 온 거예요. 테슬라를 사면은 어딜 가든지 공짜잖아요. 오늘까지지만 슈퍼차저가 공짜가 되면은 아무데나 어디든 심심하면 가요. 개국지를 먹고 왔습니다. 차데모 충전을 했고요. 이때부터 차데모 충전을 하면서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차데모 충전하면 50km 뭐 40km로 되는데 40분 충전하면 30%가 충전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 정도가 차니까 뭐 전혀 충전 걱정 안 하고 이제 갈 수가 있고요. 이 다음부터는 사실 저는 충전 걱정을 안 했어요. 이때도 그냥 100% 오토파일럿으로 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 문제가 됐었던 충전기인데, 여기가 시흥 하늘휴게소예요. 시흥 하늘휴게소에서 나름 랜드마크거든요. 여기 충전기로 지금 여기 보고 계신 호호님의 그 차량이 박살났습니다. 그 OBS가 타가지고 한 2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차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간에 여태까지 그 이 충전기 때문에 OBS가 탄 차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그 사장님이 대형채비라는 데인데 그 대표님의 차량이 테슬라래요. 그러니까 좀 웃기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 충전기가 테파충으로 불렸었고요. 지금은 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다 쓰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테슬라는 북미포트로 바뀌든 지금이어도 오히려 북미포트로 바뀌는 게 저는 조금 안 바뀌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테슬라의 충전은 편합니다. 이때는 이제 편하게 AC 삼상으로 16kW로 충전을 시작을 했고요. 저렇게 놓고서 몇 번이고 충전을 해서 여기 내부에서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여기서 안마의자도 하고, 아무튼 저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테슬라를 하시면 즐겁게 저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